바로 우리가 프로젝트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하루를 더 잡았어요. 하루 더 잡고 우리가 하루 더 하더라도 수업을 기본기를 좀 더 익히려고 지금 프로젝트 바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것,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못했던 이벤트 버스도 알아야 되고, 그죠? 컴포넌트 간 통신하는 거, 모든 게 다 컴포넌트로 이루어질 거예요. 페이지가 완전 전환되지 않는 이상은. 근데 페이지가 전환되면 뭐라고요? 라우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라우터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 간 통신하는 이벤트 버스 한번 배워보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디바운스 스로틀 얘기했었죠. 그거 할 때 썼던 모듈 로다시, 그 다음에 에이작스 콜 해야 되죠. 우리 서버랑 그 부분 엑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믹스인. 믹스인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엠버에서는 믹스인이면 기본적인 펑션들을 이렇게 포함시킨 클래스를 내가 익스텐즈 받는 거는 뭐예요? 상속 받는 거고, 믹스인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기능들을 내가 포함시켜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스텐즈는 이제 부모에 있는 펑션도 호출할 수 있고 나도 호출할 수 있는 개념이고, 믹스인이라고 하는 건 유틸리티성에 가까워요. 우리가 계속해서 똑같은 펑션을 계속 쓴다고 했을 때 A.View에도 이 펑션을 만들고 B.View에도 이 펑션을 만들 필요가 없죠. 유틸리티 클래스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불러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용도로 이제 뷰에서는 믹스인을 많이 쓰는데 그쪽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노드 뷰에 제가 오늘은 헬로우를 열지 않고, 원래는 우리 뷰 아래에 헬로, 이게 홈 디렉토리죠. 지난 시간에 그 노드 JS를 했었어요. 그래서 노드 JS에 어떤 API를 콜할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상위 폴더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제일 상위 폴더에서 지금 폴더를 열었고요. 에디터를 엑시오스를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뭘 해볼 거냐면 노드 JS에서 API를 제공하고 뷰에서는 그 API를 불러다가 화면을 처리하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셀렉트 한번 해보고 읽어오는 거, 그리고 수정하는 거, 뭐 그 정도만 해봅시다. 어차피 설문 시스템 만들 때 다 해볼 거니까 그 두 가지만 해보면 서버랑 클라이언트랑 어떻게 통신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jQuery로 했던 에이작스 통신하고 흡사한데 걔보다 더 편해요. 어쨌든 한번 해봅시다. 먼저 엑시오스를 쓰려면 엑시오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지금 헬로우라는 그 뷰 프로젝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뷰 프로젝트에서 설치를 할 거예요. 노드가 쓰는 게 아니고 누가 쓰는 거죠? 뷰가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뷰의 홈 디렉토리예요. 그래서 npm install axios -save 이렇게 하면, 자, 얘는 엑시오스는 서비스 할 때도 써야 되죠. 네, 실제 브라우저에서도 사용되는 모듈이기 때문에 세이브를 했어요.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쓰지 않는, 서비스에서 쓰지 않는 거는 save-dv 그걸 했었고, 그래서 cat package.json 보면 디펜던시에 엑시오스가 걸려 있어야 돼요. 이렇게 dev 디펜던시는 개발할 때만 쓰는 용도, 그것만 차이 아시면 되고요. 설치를 했으면 일단 main.js에 이 엑시오스를 쓰겠다라고 등록을 해야 돼요. 자, 전역으로 등록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main.js, 여기다가 전역으로 엑시오스를 쓰겠다. import axios from axios. 자, 좀 모을게요.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들은 위쪽에 주로 두고 이제 우리가 만든 거는 안쪽에 둘게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헬로 컴포넌트 요거 등록했던 거 그 부분 있었고, 그 다음에 뷰 컴포넌트 컴피그 설정 잡는 거, 요 아래에다가 뭐 어디다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 뷰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해가지고, 이 프로토타입은 뭐냐면 뷰.뭐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레이를 쓰는데, 어레이에 예를 들어서 내가 AA라는 뭐 어떤 함수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어레이는 그냥 제공되는 클래스죠. 여기다가 프로토타입 타입.aaa 해가지고 펑션 이렇게 해서 만들면 내가 AA라는 거를 펑션을 쓸 수가 있어요. array.aa.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array arr은 new array 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arr.aaa 하면은 먹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러니까 나 이 클래스에다가 얘를 프로토타입으로, 그러니까 기본 뭐 펑션이든 프로퍼티든 이걸로 등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뷰에다가 아예 프로토타입 해가지고 $http, 자, 이 관례예요. 보통 다 이렇게 써요, 엑시오스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엑시오스 지금 임포트 받아왔죠. 얘를 엑시오스를 이렇게 넣는 거야. 그러면은 이 내가 뷰라는 놈은 이 전체 클래스죠. new 뷰 해가지고 바로 나가잖아. 그죠? 지금 뷰 이 자체는 this예요. 내 거야, 내 거. 그래서 우리가 this 점 뭐 변수명이나 함수명 이렇게 호출했잖아. 그것처럼 바깥으로 노출되는 놈이 뷰이기 때문에 이 뷰에다가 그냥 프로토타입 http를 걸어버린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서든 어떻게 쓰면 돼요? view.$http나 이렇게 써도 되고,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this.http나 컴포넌트는 어떤 모듈에서는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등록했고요. 요거를 써서 한번 써볼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라우터 올렸기 때문에 홈에다가 한번 올려볼게요. 홈에 여기 로고 위에다가 우리가 UL로 할까? 이제 li를 한번 루프 돌려볼게요. v4 뭐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유저가 있고 리플라이 있죠. 댓글 해봅시다. reply in replies 해가지고 루프를 돌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는 reply.rno죠. 우리 reply 한번 보고 갑시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 reply rno가 키고, 프라이머리 키고, bno 게시글 번호, 이 게시글 번호에 이 댓글들이에요. 그 다음 reply 작성자, reply 텍스트 내용 이러네요. 그럼 reply rno 해가지고 reply 텍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댓글들을 한번 쭉 뿌려볼 거예요. 이 replies라는 이름으로. 그러면은 replies를 우리가 받아야겠죠. replies는 이 홈이 생성될 때 받을게요. created가 없네요. 그러니까 생성될 때, create는 보통 위쪽에 두는 게 좋아요. 왜냐면 생성되고 나서 바로 부르는 놈이니까. created 기억나죠? 네, 생성됐을 때, 인스턴스화 됐을 때, 이 컴포넌트가 홈이 생성됐을 때, 인스턴스로 생성됐을 때 부르는 놈이에요. 얘는 this.fetch replies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래서 fetch replies는 메소드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네. fetch replies 이렇게 부를 건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불러볼게요. this.http.get 해가지고 URL 뭐가 있을까요? 우리 index.js에 이렇게 뭐 이메일 유저 그냥 우리 하나 더 만듭시다. 개수로 replies로 하기로 했으니까 replies로 한번 불러볼게요. 금방 만드니까. 자, 여기다가는 우리가 이제는 API 쓰라고 할게요. 뭐 어떤 API들을 제공할 거니까. 그 다음에 replies 슬래시 여기다가는 bno를 줘볼까요? 특정 게시글의 댓글 목록이니까. 자, 그래서 bno를 한번 불러볼게요. 그래서 얘는 bno가 될 거고요. params bno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갖고 왔고, 자, MyDB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우리가 만들었던 걸 그대로 쓰는 거고, 여기는 reply가 될 거고, 여기는 bno가 될 거고요. 여기는 bno가 되겠죠. 그럼 이 bno에 해당되는 reply들을 갖고 오겠다. 너무 많으면 좀 곤란하니까 10개만 이렇게 끊어서 일단 한번 갖고 와 볼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JSON으로 리턴했어요. 이 결과는 어차피 JSON으로 오니까. 그래서 APIs에 제가 265번으로 저번에 테스트 했으니까 265번으로 했더니 이렇게 쫙 나왔어요. 댓글이 10개도 안 되네요. 어쨌든 요걸 한번 불러볼게요. 그럼 요 URL을 get 쓰는 거 한번 해볼게요. 홈에서 지금 하고 있죠. 홈 좀 땡겨 와가지고 이렇게 불러버리면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then 해가지고 그 엑시오스는 기본적으로 프로미스를 갖고 있는데 i에서만 잘 안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i 처리는 우리가 이거 다 하고 나서 처리를 할 거고요. 자, 결과가 ret로 오겠죠. 자, 이렇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화살표 펑션을 써야 this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replace라고 했잖아. replace도 있어야겠네. 그럼 데이터 쪽에 replace 디폴트는 어레이로 합시다. 널로 하면은 뻑이 날 거예요. 여기서 루프를 못 도니까. 그래서 어레이, 빈 어레이로 하나 줘버리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ret 해가지고 this.replace는 ret 해보면 되겠죠. 혹시 모르니까 한번 찍어볼까? console.log replace. 자,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요. 그렇게 해놓고 바로 넘길게요. 여기서 npm run sub 해도 되고, 저는 view sub src main.js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렇게 써도 되고요. npm run sub 해도 되고, 책대로 할까? npm run sub. 어떻게 하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얘가 얘를 실행시키는 거니까. 자, 8700. 자, 여기서 우리가 린트를 걸어 놓으니까, 린트는 뭐예요? 에러 날 수 있는 거 다 뿌려진 거죠. 이 콘솔이라는 거 우리 정의한 적이 없잖아. 그죠? 하지만, 그 자바스크립트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브라우저에서는 잘 되지만, 여기서 우리가 테스트 했을 때는 콘솔이 정의되지 않았다고 지금 에러 하는 거죠. 린트 나중에 꺼놔도 돼요. 자, 그래서 8700. 자, 떴어요. 자, 에러 났네요. 봅시다. $HTTP가 undefined 됐어요. 그러면 main.js 여기서 아까 걸었었죠? 오타 났네요. 프로토타입 이렇게네요. 자, 했더니 잘 됐어요. 봅시다. replace 265가 자, 액세스 오리진 기억나죠? 지금 우리는 몇 번에서 띄웠어요? 7000번에 띄웠어요. 지금 요만큼이 호스트거든요. 로컬 호스트의 요만큼이. 근데 호스트가 다르잖아, 내가. 달라버리면 뭐예요? 디나이 시킨다 그랬죠? 해킹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한번 풀어줘 볼게요. 자, index.js에서 제가 여기 갖고 왔는데, 앱에다가 오리진을 거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리진을 이쪽에다가 걸어줄게요. 자, 이렇게 걸면, 자, 보세요. access control allow origin은 요청된 헤더의 오리진. 지금 내가 갖고 오는 요청한 놈을 그냥 허용해 주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리덴셜 추루해주고, 이건 보안 쪽 그쪽인데, 헤더에 이런 것들 허용해 주겠다는 거고요. 이런 게 들어오면. 그 다음에 메소드들, 이런 것들 다 허용해 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AJAX 쓸 때 다 했던 거. 네. 그리고, 이거 풋은 수정할 때, 읽을 때, 등록할 때, 삭제할 때. 그죠? CRUD. 그 다음 메소드가 옵션스라는 건 뭐냐면, 이 서버가 정상인가 하고 한번 툭 던져요. AJAX 콜을 하면. 그래서 옵션스는 그냥 툭 던지고 괜찮으면 이제 제대로 된 AJAX를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넥스트를 타면 안 돼. 자, 앱의 유지에 리퀘스트 리스폰스 넥스트가 있는데, 넥스트라는 거는 다음 거 진행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넥스트 안 걸었으니까 200 OK 때려 떨어지고 끝내버린 거죠. 그래서 옵션스에 대한 처리는 뒷부분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걸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재시작 잘 됐나요? 예. 그 노드 모노로 띄우니까 편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띄워볼게요. 예, 잘 불렀어요. 근데 불렀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안 찍었어. 자, 결과 보니까 여기 데이터에 어레이 5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리스폰스 텍스트나 리스폰스 AJAX에 다 있었죠, 상태값이. XHR 그 AJAX 콜의 프로토콜이 이 속에 다 담겨져 내려와요, 얘는. 그래가지고 엑시오스는 데이터라는 게 있고 스테이터스가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터스가 200이 아니면 에러겠죠. 자, 그렇게 처리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뭐 만약에 에러 처리하고 싶으면 if ret.status가
not equal 200이면 return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결과값은 ret.data였다. 그죠? 데이터, 스테이터스. 자, 이제 찍혔네요. 그죠? 자, 이건 뭐 CSS로 unstyles 해주면 돼요. unlist 스타일로 해주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댓글이 5개가 이렇게 찍혔습니다. 그죠? 잘 찍혔어요. 지금 JSP보다 더 편하죠? 예, 훨씬 편하고요. 여기서 바로 한번 수정해 볼게요. 얘를 인풋으로 한번 가봅시다. 인풋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값으로 연결해야 되잖아. V 모델. 그죠? 이렇게 하면 이 값이 연결된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버튼도 하나 달아볼게요. 세이브라고 하나 달고, 얘는 어떻게 했죠? 클릭했을 때 펑션 하나 타면 되죠. 프리벤트도 걸어볼까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자, 프리벤트 디폴트. 여기 만약에 폼이 있었다 그러면은 얘가 서브밋이 할 거기 때문에 프리벤트를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벤트 해가지고 세이브 리플라이 하는데 뭘 리플라이 해야 돼요? 지금 뭘 수정하고 있어? 이 리플라이를 수정하고 있죠. 지금 얘를 그냥 줘버리는 거야. 그럼 이 지금 하나씩 돌면서 얘한테 주니까 내가 고친 놈의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이브 리플라이 하나 또 만들어야 되네요. 세이브 리플라이. 여기다가는 리플라이가 오죠. 자, 요 리플라이 값을 저장할 거야, 내가. 그럼 URL 요거 또 똑같네요. 똑같은데 요번에는 get이 아니고 뭐였어요? 풋이겠죠. 풋인데 우리가 풋을 안 만들었어. 풋도 안 만들었을 뿐더러 265에 몇 번 게시글인데 이것도 해야 되잖아. 자, 그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저번에 노드 만들 때 조금 부실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앱에 요번에 get이었고 요거는 풋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풋인데 뭐 해볼까요? replace의 bno에 rno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 댓글을 수정하겠다. 네. 왜냐면 요거에 풋 해버리면 게시글을 수정하는 게 될 거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API 만드실 때.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replace에 여기에 보드는 뭐 이렇게 걸어도 되고, 보드 밑에 reply는 이렇게 걸어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약속이니까 크게 이제 문제는 안 돼요. 자, 풋을 한 다음에 rno는 똑같이 rno인데 bno가 아니고, 우리 bno는 이제 필요 없죠. 업데이트 칠 때 프라이머리 키만 있으면 되잖아. bno가 필요하면 bno도 받고 rno도 받고 다 받습시다. rno도 받고.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API 몇 개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될 텐데 그때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푸시나 포스트로 올 때는 어디로 온다 그랬죠, 제이슨이? 바디로 오죠, 바디. 그럼 request.body인데 이 바디도 우리가 바디 팟을 저번에 올렸어요. 잠깐 끄고 한번 봅시다. 패키지 올렸는지 보게. 바디 파서가 있어야지 바디로 올라온 제이슨을 우리가 파싱 해준다 그랬죠, 잭슨처럼. 디펜던시에 여기 있네요. 바디 파서 그때 같이 설치했었죠. 얘는 띄워놓고 바디 파서를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바디 파서 제가 슬라이드에 아마 잘 적어놨을 거예요. 잘 안 적어놨네. 자, 요 두 개를 넣을 건데, 자, 똑같이 아까 액세스 오리진 한 것처럼 바디 파서도 걸 거예요. 자, 계속 길어지네요. index.js가. 자, 그럼 이 바디 파서를 임포트 해야 되죠. required를. 자, 여기서 올려볼게요. 바디 파서는 require. 자, 모듈 이름은 바디 다시 파서였어. 왜? 여기다가 적어준 이름 그대로예요. 이게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자, 바디 파서도 올렸어요. 그래서 바디 파서의 제이슨. 자, 그냥 바디 파서의 제이슨만 하면 끝나요, 사실은. 이렇게만 적어도 되는데, 요건 뭐냐면, 제이슨 크기가 너무 커버리면 내가 서버가 죽어버리니까, 리밋을 10MB로 걸어보는데, 제이슨이 10MB 이상 되는 거는 어뷰징이죠. 100% 이거는 해킹이에요. 그러니까 10MB로 제한해버리고, 자, 익스텐디드 true라는 건 뭐냐면, 바디 파서에 여러 개 이제 제이슨이 왔을 때도 다 익스텐드 되겠다는, 연결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요 두 가지만 걸어주면 내가 바디로 올라오는 제이슨은 다 걸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조금 답답한 게 이 index.js가 너무 길어졌어요. 이렇게 길면 안 좋거든, 소스는. 모듈화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지금 이 부분들은 어차피 서버를 정의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만 한번 빼볼까? 이 부분만 한번 빼볼게요. 모듈로. 우리 저번에 배웠으니까. 자, 모듈을 어떻게 뺄 거냐면, 루트에다가 하나 만들게요. 뭐, REST 방식이니까 REST들 처리하는 거니까 REST.js라고 빼볼게요. 그런 다음에 조금 다르죠? 우리 common.js 방식. module.export 했죠? 해가지고 클래스는 아니죠. 얘는 유틸리티성으로 이렇게 쭉 나열된 값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펑션으로 해볼게요. 펑션으로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쭉 올려도 되고, 이 펑션을 따로 빼도 돼. 따로 빼도 돼. 여기까지가 펑션인가요? 여기까지가 펑션인가? 자, 요거를 펑션 이름을 fn이라고 했다면 여기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죠. 자, 펑션 fn, 그죠? 이렇게 해놓고 fn을 익스포트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런 게 싫으면 저는 이제 여기다 바로 해버려요. 펑션 하나니까 어차피 이 펑션 자체를 익스포트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럼 여기서 받는 놈은 뭐가 필요해요? 지금 쓰는 놈 앱 필요하네, 그죠? 앱 필요하고 또 뭐 필요해요? MyDB나 이 폴더 받으면 되는 거고, 풀이 필요하네, 그죠? 자, 풀도 필요하고. 풀은 왜 여기서 만들면 안 되죠? 풀은 싱글톤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인덱스에서 한 번만 만들기 위해서 풀을 여기서 만들어 버렸어요. 한 번만. 자, MyDB는 이제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아무도 안 쓰죠? MyDB. 자, 요거를 가져와 볼게요. 이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풀만 올리고, 풀도 같이 이렇게 둘게요. 자, 얘는 필요 없는 놈인데 어쨌든 자, 이렇게 같이 붙여 놓는 게 이쁘겠죠? 예, 그렇게 해놓고, 얘는 풀을 MyDB를 써야 되니까, 자, const 이렇게 해서 MyDB 올렸어요. 그래야 MyDB를 쓸 거 아니야, 여기서. 그죠? 자, MyDB 올렸고, 자, 그러면 얘 REST를 우리가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REST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와야 되겠죠? 자, 갖고 와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만든 모듈들, const REST는 require 어디에? 현재 폴더 아래에 REST.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REST를 우리가 여기다가 원래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REST가 함수 자체를 리턴했기 때문에 REST에 그냥 앱이랑 풀 주면 돼요. 자, 모듈 쓰는 거 간단하죠? 네. 여기서 펑션 자체를, 얘 자체가 펑션이에요. 얘를 익스포트 한 다음에 걔를 그냥 불러버린 거예요. 자, 디폴트로 지금 펑션 이름 안 줬죠? 안 주면은 파일명이 펑션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떴나? 이상 없네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불러볼게요. 근데 우리가 그쪽은 다 했나요? 뷰 쪽은? 이쪽은? 네, 풋해서 결과를 받는 거예요. 아, 풋할 때 바디를 줘야 되죠? 바디 뭘 줘야 돼요? 리플라이 줘야 되네. 지금 여기 받은 거. 그럼 요 제이슨이 넘어갈 거예요. 제이슨이 넘어갈 거 스테이터스 체크할 거고. 자, 혹시 모르니까 여기도 찍어 볼게요. RET가 뭘로 어떻게 내려오는지. 여긴 리플라이스 풋이죠. 리플라이 풋 세이브 리플라이 이걸로 세이브 리플라이의 RET는 이렇다. 그 다음에 얘는 저장이 되면 결과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적용된 로우 카운트를 줘볼까요? 에펙티브 로우 카운트. 그러면은 alert 로우 카운트 개의 댓글이 수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뿌려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에펙티브 로우 줘야 된다. 이제 레스트만 보면 되겠죠. 레스트의 풋에서 자, 얘 받아서 뭐 해야 돼요? 업데이트 해야 돼요. 이제는 업데이트 리플라이 텍스트만 해볼까요? 다 하기 힘드니까.
비에노가 아니고 RNO죠. 프라이머리 키가 있어야 되고, 리밋 필요 없고. 자, 그러면은 리플라이 텍스트랑 RNO가 파라미터로 들어가죠. 이 물음표 하나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리플라이 텍스트가 요 자리, RNO가 요 자리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RNO는 받았는데 리플라이 텍스트가 없네. 리플라이 텍스트는 어디로 온다고요? request.body. JSON이 통째로 올 거예요. 나한테. 요청에. 그러니까 body에는 여기서 reply text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reply text 받았고요. MyDB에서 얘는 근데 exect 뭐 했어요? MyDB 만들 때 트랜잭션 쓰는 건 tx를 붙였죠. 그죠? 똑같은데 tx만 붙이면 돼요. 그럼 트랜잭션 처리 지가 해주게 우리가 그때 모듈 만들었잖아. 프로미스하고 트랜잭션 걸고, 그죠? 그 다음에 다 되고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쿼리가 다 끝나고 나면 뭐 콘 쪽 커밋 해도 되는데 아마 커밋을 지가 해줄 거예요. 일단 한번 해보고 커밋이 안 되면 해봅시다. 풀을 썼기 때문에 지가 그 풀이 뭐죠? 우리가 풀을 한번 볼까? 풀은 알아서 지가 뒤처리 해준다 그랬죠. 릴리즈 될 때 정상이면 에러가 없으면 커밋을 해줄 거예요. 안 해주면 여기서 강제로 커밋 달면 돼요. 원래 커밋 달아도 되고 이렇게 되고 원래는 에러 처리해야 돼요. 이게 에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에러가 있으면 con.rollback 하고 리턴 때려야 되죠. 리턴 때리든지 through er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 리턴은 ret.affected rows 이렇게 하면은 리턴 값이 나가겠죠. 근데 이거는 제이슨이 아닌데도 제이슨을 그냥 한번 내보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에러 없고요. 그 다음에 home.view에서 찍었고 특별한 거 없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 지우고 390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세이브 했더니 에러 났네요. 404 리플라이스 206 URL 잘못됐죠? 265에 뭘 줘야 돼요? RNO를 줘야 돼요. RNO는 뭐죠? reply.rno 얘죠. 지금 reply에 JSON 통째로 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만 해볼게요. 세이브 했더니 한 개 댓글이 수정됐습니다. 1도 왔네요. 그죠? 데이터는 1이라고 잘 왔어요. 우리가 제이슨을 안 받았지만, 제이슨을 안 걸었지만, 그냥 숫자 하나만 지금 나간 거거든요. 그래도 제이슨으로 제가 만들어서 내보냈죠. 노드가 되게 편하죠. 자, 그래서 리프레시 했을 때 666이 아까 없어야 되겠죠. 없네요. 그죠? 그래서, 한글 테스트. 세이브. 자, 이렇게 하고. 했더니 한글 테스트 잘 됐어요. 셀렉트 한번 해볼까? 한글 테스트 잘 들어왔죠? 자, 어렵지 않죠? 클라이언트 서버 통신하는 게 우리 대부분일 건데, 작업에. 자, 이 부분 잘 아셔야 되죠? 자, 그렇게 엑시오스는 그렇게 편하게 쓸 수 있어요. 훨씬 편하죠? 에이작스 콜보다. 자, 그 다음에, I는 프로미스가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특히 I10 이하는 잘 안 돼요. 그래서 ES6 프로미스라는 거를 강제로 걸어가지고 웹팩에다가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빌드 할 때 제가 이 I6 프로미스를 다 걸어서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얘도 깔아볼게요. 아, 얘 여기다 까는 게 아니죠. 뷰에다 깔아야 되죠. 뷰에다 깔아요. 이렇게 해서 6 모두 깔았어요. 깔고 나서 이제 웹팩에 config 파일이 있는데 웹팩이 빌드 될 때 부르는 이 파일에다가 이제 우리 뷰 홈 디렉토리예요. 프로젝트에. 여기다가 이렇게만 걸어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만 해주면 웹팩이 이제 폴리필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그 뷰티파이라고 뷰티파이였나요? 뷰티파이라고 부트스트랩 같은 거 우리 잠깐 봤었잖아.
그래서 i10도 지원 안 해가지고 i11도 지원 안 하는데 폴리필을 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게 이거예요. 걔도 그걸 해가지고 웹팩을 받은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됐고요. 엑시오스는 끝났고, 그 다음에 라우터는 페이지 전환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봤었어요. 어떤 라우터가 생겼었죠 그때? 뷰스에 생겼죠. SRC에 뷰스. 네. 어바웃이랑 홈이 생겼다. 그래서 어디서 봤어요 우리가? 앱.뷰에서 우리는 여기죠. 헬로 얘죠. 그래서 라우터 링크 해가지고 링크를 보냈잖아. 그래서 이쪽에서 홈도 있고, 지금이 홈이고, 어바웃 가면 어바웃 같고, 홈 가면 홈 가고, 이렇게 됐었죠. 자, 그래서 라우터 링크 요 부분을 말하는 건데, 자, 똑같이 다른 프레임워크도 마찬가지예요. 다 라우터가 있는데 라우터.js라는 게 있어. 루트 폴더에 생겼네요. 이 라우터.js에다가 내 라우터를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홈은 패스가 슬래시 아무것도 없는 놈이고, 어바웃은 슬래시 어바웃 패스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라우터 하나 추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들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라우터는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페이지를 이제 확확 바꿀 때는 써야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돼요. 조그맣게 한 페이지에서 다 처리된다. 그럴 때는 보통 컴포넌트 쓰고, 화면이 전환되더라도 내가 컴포넌트 써도 돼. v-if 걸어가지고 막 하면 되잖아. 근데 그건 짜치죠. 그럴 때는 라우터 쓰는 게 맞아요. 우리 라우터에서 뭘 배울 거냐면, 기본적인 거는 알고 가야 되니까, 자, 라우터.js 쓰는 법은 다 알겠죠. 여기도 보세요. 라우터도 뭐예요? 컴포넌트죠. 그죠? 우리 컴포넌트 등록한 거랑 똑같잖아. 그래서 라우터.js 봤고요. 네스티드 라우터라고, 우리가 게시판, 좀 전에 얘기한 게시판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보드 리스트라는 페이지가 있고, 상세, 리드라는 페이지가 있었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여기다가 보드라고 하지 말고 우리 포스트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저번에 책에 보드라고 되어 있어서 그랬고, 우리는 포스트 이렇게 되겠죠. 자, 패스는 포스트 한 줄에 쓸게요. 네임은 포스트 이렇게. 라우터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라우터 이름대로 내가 링크를 막 전환시킬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컴포넌트는, 자, 컴포넌트는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록해도 되는데, 여기서 바로 그냥 람다식으로 써버렸어요. 임포트 해가지고, 자, 라우터는 다 뷰 아래에 있다 그랬죠. 뷰 아래에 우리는 post.view라고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자, 여기 post.view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뷰 아래다가 new 파일 뷰. 자, 이것도 뭐 특별한 거 없죠. 템플릿 다 복사에다 만들어도 되는데 div 하나 있어야 되고요. this is post h1으로 합시다. 이렇게 하고, 이 아래다가 우리가 포스트 게시글 목록을 한번 쭉 뿌려봅시다. 뿌려볼 건데, 일단 이렇게만 해서 한번 띄워볼게요. 그리고 어디서? 앱.view에서 우리 포스트도 하나 걸어야 되겠죠? 하나 걸어볼게요. 포스트 이렇게 이름 줬으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그렇지 했더니 포스트가 하나 생겼어요. 갔더니 포스트, this is post 떴죠? 자, 여기다가 포스트 글들을 한번 쭉 뿌려볼 건데,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어레이로 하나 뿌려봅시다. 샘플로 스크립트. 자, 뭐 익스포트 디폴트, 이 꼴이 아니죠. 좀 전에 노드 갔다 왔더니 또 헷갈리네. 자, 어쨌든 데이터 펑션으로 써야 되고, return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포스트는 어레이로 하나 잡고요. id는 뭐 1, 콘텐트 해볼까? 타이틀 해볼까? 타이틀은
1번 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포스트 루프 돌려야 된다. UL에 li에 v-4 포스트 인 포스트. 이제 이건 좀 익숙해지죠 점점. 여기다가 포스트 점 타이틀, 이렇게 타이틀만 쭉 놔야 봅시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했더니 1번 그림자 2번 그림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쪽 li에서 링크를 이제 화면 전환을 시켜 볼 거예요. 우리 지금 라우터 하니까. 그럼 얘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 post.id 이렇게 해놓고 이 부분을 앵커 태그로 달면 어떨까요? 앵커 태그로 다는데 포스트라는 걸로 넘길 거야. 우리가 포스트. 자, 포스트라고 넘길 건데 아까 라우터 점 거시기에다가 JS에다가 라우터 어디 갔어? 네. 여기다 등록해야 되죠, 포스트. 자, 네스티드는 어떻게 등록하냐면 이 포스트라는 거는 포스트의 자식들이죠. 자, 칠드런 해가지고 그냥 정의만 해주면 돼요. 칠드런 해서 똑같이 정의하는데 여기다가 칠드런 해가지고 어레이겠죠. 자식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똑같이 등록하면 돼. 뭐랑 지금 요만큼이랑 똑같이. 그래서 패스는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는 슬래시 포스트 이렇게 했어요. 그럼 포스트 아래에 포스트겠네. 근데 칠드런이니까 부모는 안 적어도 되죠. 부모 빼고 이렇게 포스트로 적는 거야. 그리고 패스 네임도 포스트 이렇게 적으면 되죠. 컴포넌트는 import views 아래에 포스트다 요번에는. 그죠?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이쁘게 이렇게 해놓고 포스트도 하나 만듭시다. post.view. 얘는 포스트 좀 긁어 넣을게요. 똑같으니까. this is post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뭐 이제 아이디를 줄 건데 이건 UL 말고 여기다가는 아이디를 줄 거고요. 게시글 번호. 그 다음 여기다가 내용을 보이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는 내용, 타이틀. 뭐, 그 정도만 보입시다. 아니면 내용도 보이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컨텐트 이렇게 할게요.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포스트 아래 포스트. 그러면 아까 어떻게 했었죠? 우리가 앱.b에서 라우터 링크 2 이렇게 썼어요. 그죠? 자, 요걸로 부를 거예요. 요 부분에다가 자, 라우터 링크 2 라우터 링크. 자, 여기는 포스트 아래에 포스트 이렇게 풀러줘야 돼요. 자, 풀러주고 한번 불러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이제 링크가 생겼어요. 그죠? 갖다 댔더니 포스트 아래 포스트라고 뜨죠. 자, 보이나요? 안 보일 수도 있겠네. 어쨌든 요걸 검사 한번 해볼게요. 검사했더니 앵커 태그로 그냥 포스트에 포스트라고 생겼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갔더니 아무것도 안 생겼어요. 왜 안 생겼죠? 화면이 전환되고 포스트로 가야 되는데 이 포스트 요 부분 아래에다가 내용을 보일 거예요. 왜냐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그 라우터에 컨텐트 템플릿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약 포스트에 제가 하나 더 해볼게요. 포스트에 포스트 하면 이 부분에 내 템플릿이 this is post가 나와야 돼요. 이 부분이 그죠?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볼게요. 일단 홈으로 가서 자, 포스트 하나 생겼어요. 포스트 같은 this is post 생겼죠? 네스티드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내한테 요거를 다시 줘야 돼. 아예 화면을 전환시키려면 네스티드로 싸면 안 돼요. 이렇게 싸면 안 되고 아예 포스트라고 별도로 뺐어야 돼요. 근데 내가 부모를 달고 다니기 때문에 부모를 달고 다니는 놈들은 여기다가 아래쪽에다 우리 준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라우터 뷰를 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 자식들 있죠. 내 자식이니까 여기다가 생겨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봅시다. 지금 포스트 홈에 가서 포스트로 갔어요. 포스트로 가서 이걸 눌렀더니 아래쪽에 생기죠. 그러니까 부모를 항상 달고 내가 자식이야. 그러니까 2번 걸 눌렀더니 2번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좀 짜치네요. 이번에는 파라미터 한번 줘봅시다. 그러면은 포스트 아래에다가 슬래시 1 하면 1번 글, 2 하면 2번 글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할 때는 router.js에다가 자, 포스트 아래에다가 id, 게시글 id를 이렇게 받으면 돼요. 이렇게 id를 받으면 무조건 id를 줘야 되거든요. 이런 라우터는 없으니까 지금 화면이 하얗게 됐는데 원래는 에러가 좀 놔주면 좋은데 에러가 안 나네요. 자, 어쨌든 포스트에다가 id 값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지금 파라미터 이쪽으로 넘어왔거든요. 라우터 디폴트로 dis.router 이것도 아까 뭐 같이 엑시오스처럼 등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뷰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것 기능이기 때문에 그걸 등록이 돼 있어요. 뷰에다가. 그래서 라우터에는 풀패스, 파람스, 쿼리 이렇게 있어요. 자, 쿼리는 뭐죠? 물음표 뭐시기 오는 거. 그게 쿼리가 될 거고, 파람스는 요 부분이 파람스예요. 아까 노드.js랑 똑같죠. 풀패스라는 건 지금 내가 이만큼 불렀던 요만큼이 말하는 거예요. 요 세 개만 알면 돼요. 그래서 created에서 한번 불러볼게요. 데이터 아래 created에서 얘가 생성됐을 때 한번 콘솔 한번 찍어 봅시다. 콘솔.log 여기가 포스트죠. 포스트 dis.$routera 그랬죠. route.fullpath route.param 쓰였네. 파람스 이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그리고 아까 포스트에서는 어떻게 보내야 돼요? 이렇게 보내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뭘 줘야 되죠? post.id를 줘야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 id를 한번 찍어 봅시다. 여기다가 이 자리에 우리 id 찍기로 했으니까. 자, 그럼 데이터에 id도 하나 받고요. 처음엔 0으로 합시다. 0으로 하고 생성됐을 때 왔을 때 dis.id는 요 값이죠. 요 값이는 dis.route.params.id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id라는 이름은 파람스의 id라는 이름은 어디서 정해졌냐면 내가 여기다 적어준 값이야.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얘는 스트링이거든. 스트링. 라우터 아까 같이 to 요 자리가 이게 붙으면 자바스크립트라서 보이나요? 이렇게 해서 그 스트링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포스트 밑에 포스트에 포스트 아이디 이렇게 붙죠. 이걸 똑같이 쓰려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제가 하나 더 달아볼게요. 링크 해가지고 to 해서 여기다가 네임은 아까 네임 뭘로 했죠? 포스트 트라고 했죠. 기억나요? 라우터에서 네임은 포스트잖아.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그냥 네임을 그대로 주면 돼요. 그래서 포스트에 이 파람은 제신이 잘 안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임의 파람스 이렇게 해야 잘 보이네. 네임은 포스트고 파람스는 id 값이 post.id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똑같은 거예요. 요거나 요거. 자, 이거 여기서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죠. 우리가 created 여기 post.created잖아. 자, created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했더니 create 됐어요. 하나가 1번이. 자, 2번 갔더니 어때요? 2번을 갔는데 얘는 create 안 되죠. 그러니까 컴포넌트는 매번 이렇게 부를 때마다 생성이 되는데 다른 페이지에서 라우터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와처를 해줘야 되는데, 와치, 지금 와치를 뭘 해야 되냐면 이 라우터를 와치해야 되잖아요. 달러 라우트 해가지고 핸들러를 거는데 이제 얘가 바뀌었을 때 그럼 뭘 할 거냐라는 메소드가 있어야 되죠. 그게 핸들러예요. 핸들러는 우리가 이 부분 크리에이트를 이걸 그대로 해가지고 한번 태워봅시다. 뭐 AA라고 해가지고 얘는 from created 이제 구분하려고 그러면 메소드가 있어야 되겠죠. AAA 해가지고 from 써주고 console.log AA인데 여기다가 from을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다가 AAA 써주면 되는 거죠. 아, 여기서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서 1번 한번 가볼게요. 아, 지금 1번 이미 왔네. 자, 여기서부터 1번 갔을 때 크리에이트 타겠죠. 그러니까 프롬 크리에이트라고 무조건 찍힐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갔을 때는 프롬 크리에이트 안 찍혔죠. 그러니까 생성이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라우트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얘 갔더니 네임은 포스트고 다른 값이 왔죠. 요 아규먼트 자리가. 그래서 이 핸들러는 기본적으로 이런 걸 줘요.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풀패스랑 이런 게 뭐예요? 딱 보니까 라우터죠. 그러니까 와치 해가지고 라우터를 와치했을 때는 이게 뭐예요? 옵저버죠. 옵저버 하는 건데 이 라우터를 보고 있는 놈은 핸들러 이걸 줄 때는 이 메소드에 라우터를 줘요. 뒤에 프롬 자리에. 아까 처음에는 그냥 프롬 크리에이트라고 줬지만 라우터에 핸들러로 줬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아예 이 부분 크리에이트 없애버리고 이 부분만 타게 하고 싶은데 한번 해봅시다. 크리에이트가 그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1번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타요. 2번 했을 때도 안 타. 근데 2번 했을 때는 이제 한번 1번에 잡아있던 게 라우터가 1번으로 잡혀있던 게 2번으로 바뀌니까 그때서야 탄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탔죠. 다시 처음에는 이 부분 안 탔어요. 왜? 라우터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제 1번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다음에 2번으로 바뀌니까 그제서야 얘가 탔어. 그래서 처음부터 타게 하고 싶을 때는 on init이거든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처음에 즉시 생성되자마자도 한번 타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자, 포스트에서 1번 걸 했더니 탔고 2번 걸 했더니 탔고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정석이에요. 그 dis.params.id 요걸 한번 찍어 볼게요. 지금 라우트죠. 라우트.params. 자, 이렇게 해서 1번이 찍혔어요. 지금 1번이니까. 근데 2번을 한번 해볼게요. 2번 하면 2가 찍히죠. 그래야지 내가 1번 거를 읽어오고 2번 거를 읽어오겠죠. 그래서 1번일 때는 1번 거를 읽고 2번일 때는 2번 거를 읽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포스트에 얘는 아이디를 찍었고 post.title 뭐 post.content 이렇게 찍는다고 했을 때 this.http.get 해가지고 replies 한번 읽어볼까요? 요 get bno의 아래로 get 하나 만들게요. 이거는 댓글 하나만 갖고 오는 거죠. 아레노 해가지고 아레노도 가지고 올게요. 아레노만 있으면 되겠네요. 하나만 읽을 거니까. 자, 그래서 얘도 근데 MySQL은 주의해야 될 게 항상 어레이를 리턴해요. 셀렉트는. 그래서 얘의 첫 번째 놈을 줘야 되는데 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 어쨌든 이렇게 하면 요 bno의 아레노를 부르게 되면 그 해당 그 댓글을 읽어가지고 나한테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져다가 포스트
해당되는 그 댓글을 한번 읽어 볼게요. 이주고에 몇 번 있지? 265에 한번 봅시다. 390, 391 이런 게 있네요. 390, 391. 그럼 여기서는 390, 391을 부를게요. 390, 391. 파람스 아이디, 요 아이디가 요 뒤에 넘어가야 되죠. 네, 그래서 요것도 하나 뺍시다. 아이디랑. 그래서 여기 dis.post에는 rt.data 이렇게 하고 리플라이 타이틀이 아니고 리플라이 텍스트랑 리플라이어 이걸 달아볼게요. 리플라이 텍스트 두 개를 달아볼게요. dis.post 했는데 포스트가 없죠 데이터에. 그래서 포스트를 하나 줘야 돼요. 리플라이어가 널이야? 처음에 이 값이 널이라서 그런가 본데. 네. 이게 지금 오기 전에 싱크다 보니까 지금 이거 get 하기 전에 어때요? 최초에 널이 얘한테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널에 리플라이어 없다라고 이렇게 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정석대로 해볼게요. 이게 널 주는 게 맞고요. 없으니까 널이잖아. 그죠? 널 주는 게 맞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div 하나 짜고 v-if 포스트가 있을 때만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러니까 에러 안 나죠. 널 해도. 이게 정석이에요. 있을 때 하고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2번 이렇게 하면 2번 글이 되죠. 반가워요 나오고 1번 한글 테스트. 그 다음에 무빙 할 때 이렇게 링크 2로 갈 수도 있지만 라우터.push, 라우터.replace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라우터.push 네임은 이렇게 파람스는 그대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요걸 참고하시면 돼요. 그 뷰 라우터 사이트 가면 이걸 달아 놓을게요. 푸시가 그냥 바로 보내는 거고요. 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1하면 하나 포워드고 마이너스 1하면 백이죠. 히스토리 백. 세 단계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도 있는데, 리플레이스가 있네요. 리플레이스는 뭐냐면 그 라우터.푸시는 내가 지나가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히스토리를 쌓고 가는 건데, 이제 A에서 B로 간 거잖아요. 근데 A에서 리플레이스 B 해버리면 A가 없어지고 그 자리가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토리 백 해도 내 단계가 하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처음 불렀던 이전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게 리플레이스. 그것만 차이 있고 나머지 똑같아요. 그 정도 아시면 되고요. 자, 참고로 요거 한번 보시면 이게 엠버인데 엠버는 링크2 해가지고 우리는 포스트에 포스트겠죠. 비교해보면.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아이디 값을 그냥 이렇게 줘요. 이렇게 주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는 엠버만 하니까 자꾸 헷갈려요. 훨씬 더 직관적이죠, 핸들바가. 여기다가 뭐 지금 우리가 비교해보면 네임은 어떻고 파람은 어떻고 이게 HTML에 이런 거 많이 들어가는 거 좋지 않거든요. 나중에 퍼블리셔가 뭐 수정하려고 봤더니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여긴 링크2는 앵커 태그야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 안에 제이슨이 확 들어가 버리니까 좀 당황하는 그런 면이 있죠. 리액트도 그렇고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라우터 다음에 로데시 잘 알아야 되죠. 우리 디바운스 때문에라도 잘 알아야 되고, 로데시가 여기 들어가 보면 되게 유용한 유틸리티들이 많아요. 해보면 느낌이 올 거예요. 일단 로데시를 깔아야 되니까 로데시 한번 깔아 봅시다. 자, 여기다가
자, 로데시 한번 검색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많이 쓰는지. npm 로데시 쓰면 되죠. 아마 1500만이에요. 상상을 초월하죠. 다 쓴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로데시는 노드 쓰는 사람도 쓰고요, 뷰 쓰는 사람도 쓰고, 리액트 쓰는 사람도 쓰고, 앵글러 쓰는 사람도 쓰고, 엠버 쓰는 사람도 쓰고 다 써요. 근데 엠버는 로데시의 기능을 대부분 다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엠버 쓰는 사람 빼고는 거의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쓰는 사람들은. 자, 그 정도로 유명한 애고요. 자, 로데시를 깔았어요. 로데시 깔고 나면 이렇게 이제 뷰는 이렇게 해서 등록을 시켜버려요. 아까 우리 프로토타입 얘기했죠. 그래서 로데시는 언더바로 이렇게 하는 게 관례거든요. 그래서 이 두 줄을 그냥 넣으면 돼. 그래서 main.js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로데시도 프로토타입으로 걸게요. 똑같죠? $http처럼 이렇게 엘리어스 준 것처럼 언더바를 준 거예요. 로데시는 언더바를 보통 많이 주니까 이렇게 하면은 로데시를 내가 어디서든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뷰 디스처럼. 자, 이거 전역으로 만드는 방법이기도 해요, 이게. 자, 일단 로데시에 뭐 랜덤 같은 거 하나 해볼까요? 카멜 케이스, 어퍼 케이스 뭐 이런 게 있는데 홈에서 그냥 하나 해볼게요. 여기다가 h1.red 해가지고 대문자로 보이네. 자, 언더바 디스.점 언더바인데 언더바.점 랜덤 뭐 5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0부터 5까지의 랜덤이겠죠. 그래가지고 홈으로 가볼게요. 아, 죽였구나. 자, 이렇게 모듈 깔 때는 이렇게 한번 죽였다 살리는 게 안전해요. 모듈이 다 안 올라올 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1 리플래시 4 5 이렇게 랜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말고 그 카멜 케이스 같은 거 많이 쓰죠. 그럼 B가 여기 B가 대문자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대문자 B 중에 엮여지는 게 이건 무슨 케이스예요? 스네이크 케이스라 그러죠. 이게 하이픈으로 붙여지는 거 스네이크 케이스라고 붙이고. 자, 요거 첫 번째 글자도 대문자로 하고 싶으면 언더바 퍼스트 어퍼 퍼스트인가? 자,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바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대문자로 바뀌죠. 이거는 파스칼 케이스고, 아까 A가 소문자일 때를 카멜 케이스, 그 다음에 하이픈을 스네이크 케이스 이렇게 부르죠. 자, 이렇게 쓰면 되고, 여기서 쓸 때는 뭐 여기 크리에이트 같은 데서 한번 찍어보면 여기서 쓸 때는 어떻게 쓰면 돼요? 아까 프로토타입 뷰에 프로토타입 하면 어떻게 된다고? 디스 점 하면 된다 그죠? 디스가 뷰이기 때문에. 네. 제 상위에 디스가 뷰예요. 클래스가 지금 제일 바깥쪽 클래스가. 그래서 얘의 언더바 점 뭐 랜덤 20, 30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찍히는 거죠. 그래서 이 디스만 붙여주면 되고, 디스 점 언더바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디스 부분이 생략 가능하니까 템플릿에서는 그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디바운스 한번 해봅시다. 자, 디바운스는 조금 쓰는 게 불편해요. 네,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디스의 와치라는 거는 달러 와치라는 거는 와치를 걸겠다는 거예요. 자, 누구한테 걸겠다고? 요 이름 TTT라는 이름을 내가 계속 지켜보고 업저빙 하겠다고. 그래서 TTT가 바뀌면 어떻게 한다고요? 디스의 AAAA 요 함수를 탈 건데, 여기 펑션 자리잖아. 이 함수를 타는데 얼마에 한 번? 1초에 한 번. 그러니까 네가 딱 입력을 해도 서버에 안 가요. 자, 요걸 한번 해볼게요. 홈이 자꾸 커지네. 어쨌든 우리가 요 테스트하고 다음번에 이제 프로젝트 새로 만들 거니까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자, TTT라고 하나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데이터에 TTT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TTT를 케이스 요 자리 이제 지울게요. 여기를 TTT라고 하고,
TTT가 처음에 값이 없으니까 TTT 값을 하나 줘볼게요. TTT. 자, 이렇게 했을 때 TTT는 이렇게 무조건 바뀌죠. 무조건 바뀔 때마다 얘는 실제로 업저빙이 타거든. 근데 얘를 어떻게 하냐면 크리에이트에서 한번 해볼까? 이제 왓차를 한번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한다고 보시면 돼요. 왓차를. 우리가 이렇게 왓치를 등록해도 되지만 이렇게 왓치를 등록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TTT에 대해서 얘가 바뀔 때마다 AAA를 타라 이렇게 되는 거죠. 메소드 AAA 여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AA를 찍을 거예요. 만약 이거를 안 걸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 디바운스를 안 걸고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을 주면 안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TTT에 1, 2, 3, 4 왓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래 실제로 바뀔 때마다 타는 놈이에요. 요거랑 비교해 봅시다. 디바운스 했을 때 디바운스는 AAA를 1초에 한 번씩만 타니까 내가 따라락 해도 1초가 지나야지만 타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에 갈 때 편하겠죠. 우리가 검색 같은 거 할 때 자동 검색 버튼 요즘엔 없잖아. 치면 바로 딱 검색돼야 되죠. 그럴 때 디바운스를 쓴다. 그때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왓치로 등록해야 돼요. 등록하는데 이렇게 등록하는 게 맞다. 자, 이벤트 버스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실제로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그래서 페어런트가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보내는 거 프롭스 우리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 다음에 자식이 부모한테 보낼 때는 emit 설명만 했었죠. 그래서 간단해요. 이거 홈에서 지금 누굴 부르냐면 브라더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브라더 시스터 두 개를 만들어 볼게인데 형제니까. 자, 브라더라는 뷰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브라더라고 하나 만들고 자, 얘는 스크립트 자, 요 구조죠. 그 다음에 시스터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만들 때 같이 만들게요. 자, 시스터와 브라더는 홈의 자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보내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브라더가 홈에서 이제 브라더를 부른다고 했을 때 이건 지울게요. 자, 브라더를 이런 식으로 부르죠. 자, 브라더한테 메시지를 주는데 Hi Bro라고 이렇게 줘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브라더를 등록해야 되죠. 어떻게? 이게 투도 아이템처럼 이렇게 등록해야 돼. 컴포넌트의 브라더 어디서 보더라고 써놨나 보다. 자, 이렇게 하면 이 컴포넌트 아니죠? 얘를 옮길게요. 자, 컴포넌트니까 컴포넌트 안에다 만들어야 되죠. 됐고요. 자, this is brother 됐어요. 근데 brother 뒤에 메시지를 뿌려야 되는데 메시지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props가 필요하다. 그죠?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자, hi bro 지금 부모한테 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부모한테 어떤 값을 줄 건데 이건 좀 그렇고 스트링으로 말고 우리가 제이슨 하나 줘봅시다. 제이슨 하나 주는데 샘플 제이슨 하나 만들게요. 메시지는 우리가 제이슨 데이터라고 하나 만듭시다. 제이슨 데이터에 MSG라고 하나 할게요. 제이슨 데이터 그럼 필요하겠죠. 어디다 만들면 돼요? 데이터에다 만들면 되죠. 제이슨 데이터. 자, MSG는 메시지 이렇게 보내고요.
여기다 아이디는 뭐 1, 2, 3 이렇게 보낼게요. 샘플 제이슨이에요. 제이슨 데이터에 메시지니까 메시지가 날라갔겠죠, 이번에는. 그래서 메시지가 날라갔어요. 그럼 이 메시지 값을 내가 한번 바꿔볼게요, 브라더에서. 버튼 하나 만들고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send to home. 자, 홈한테 한번 보내볼게요. 이때 클릭은 메소드 send to home 이라는 메소드를 콜할 거예요. 그러면 메소드 만들어야 되고요. send to home. 자, 부모한테 보낼 건데 부모한테 보낼 때 어떻게 한다고요? this.emit. 자, 요게 키예요. 그리고 이벤트 아이디를 주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from brother이라고 그냥 하는 이벤트 이름은 그냥 아무렇게나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홈이 받을 거잖아요. 홈이 받는데 이 이름으로 받는 거야. 리슨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뭘 줄 거냐면 this.message를 좀 바꿔볼게요. this.message는 이제 뭐가 왔든 간에 A를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바꾼 MSG를 부모한테 줄 거야.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메시지 값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럼 부모는 어떻게 돼요? 받아야 되는데 이 받는 부분이 그냥 V1이 필요한데 여기서 그냥 골뱅이로 받으면 돼요. 골뱅이로 해가지고 이벤트 이름 from brother 요 이름을 그대로 써주면 자, 이건 뭐죠? 이 골뱅이는 V-on이죠. 뭔가 on이라는 거는 지키고 있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게 오면 나한테 왔다 그러면은 receive라는 함수를 실행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벤트의 리스너는 receive다. receive 뭐 from child 이런 메소드를 내가 실행시킬 거예요. 그러면 메소드에다가 자식이 from 같은 이름으로 할까? from brother로 할까? 헷갈리니까. 자, from brother이라는 걸 부르게 되면 내가 from brother를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console.log from brother. 자, 점점점 아규먼트는 뭐냐면 ES6의 구문인데 내가 요 함수에 뭐가 왔든 간에 아규먼트로 받는 거예요. 어레이겠죠, 이거는. 그래서 이 어레이로 찍는 거 이거 유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번 불러볼 건데 send to home 해볼게요. 에러가 나요. 왜 그러냐면 지금 메시지는 뭐죠? 홈에 있는 메시지죠. 홈에 있는 메시지는 뭐야? 이 제이슨 데이터잖아. 이 제이슨 데이터는 데이터예요. 누구의 데이터? 부모의 데이터. 그래서 이 제이슨 데이터 자체를 고치는 거는 부모한테 허락이 있지 않고서는 힘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고치면 원래는 안 돼. 만약에 근데 제이슨 데이터 통째로 줬다. 만약에 이렇게 통째로 줬다고 쳐봅시다. 우리가 제이슨 데이터를. 자, 메시지 값에. 자, 그러면 제이슨 그대로 찍히죠. 이렇게. this.message는 제이슨이죠, 지금. 그래서 자, this.message.메시지랑 아이디 있죠. this.message는 메시지.메시지네 또. 메시지는 AAA 이렇게 바꿔볼게요. 지금 메시지라고 왔는데 이 제이슨이 왔는데 요 메시지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바꾸면 요때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제이슨 자체가 데이터잖아. 요 메시지 자체는 제이슨의 자식이에요. 이 클래스를 함부로 바꿀 수가 없잖아. 이건 이만큼은 제이슨이긴 하지만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 클래스의 멤버 변수를 내가 프라이빗한 변수, 이뮤터블이에요. 이뮤터블을 바로 바꿔버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통째로 바꾸니까 어때요? 이 콜바이 레퍼런스가 돼버리는 거죠. 콜바이 레퍼런스는 괜찮아요. 근데 콜바이 밸류, 아까 스트링처럼 콜바이 밸류를 수정하는 건 안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시 돌아가서 자,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내가 고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무조건 에러가 나니까 여기서 내가 근데 메시지를 고치고 싶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브라더에서 고쳐 볼게요. v-모델. 이게 어떤 경우냐면, 자, 부모가 예를 들어서 게시글을 줬어요, 나한테. 그럼 게시글의 제목을 내가 고치는 거예요, 지금. 고쳐서 부모한테 줄 거예요. 그래야 부모는 리스트 목록이라고 본다면 목록의 제목도 바뀌어야 되죠. 지금 그걸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고쳐볼 건데 1111 하니까 벌써 이미터블 에러가 나버리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 해가지고 여기다가 나의 메시지를 하나 새로 잡는 거야. 그래서 마이 메시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 그렇게 하고 여기서 수정하는 걸 뭐가 돼야 돼? 그러면 마이 메시지가 돼야 되겠죠. 맞나요? 예, 마이 메시지 이렇게 해버리면, 자, 마이 메시지는 아무런 에러가 안 났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마이 메시지 샌드 투 홈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 부모한테 this.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고 this.my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꾸는 놈은 누가 바꿔야 돼? 부모가 바꿔야 되죠. 지금 이 제이슨 데이터의 주인은 누구기 때문에? 부모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바꾸는 게 맞아요. 그래서 부모도 한번 찍어 볼게요. 제이슨 데이터의 메시지를 여기다가 h1에 레드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 게시글 목록의 한 로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제이슨 데이터 메시지, 이게 게시글 목록이라고 한다면 이 메시지 값이 바뀌는 거죠. 제목이. 맞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메시지를 바꾸는 게 아니고 부모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마이 메시지는 뭐가 돼야 돼요? 내가 부모한테 받았을 때 이 프롭스는 this의 마이 메시지가 되면 좋겠죠. created. 자, created는 컴포넌트니까 무조건 생길 거예요. console.log. 자, brother.created. 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자,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this.myMessage에 뭘 주면 된다? 내가 지금 받은 메시지. 맞아요? 부모한테 받은 제목이 그대로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이 제목을 수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send to home 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받아서 타이틀을 바꾸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죠? 네. 근데 이 부분을 다 힘들어해요, 누구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듣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from brother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아까 this의 그 제이슨 데이터 메시지 값을 지금 여기서 메시지 봤죠? 새로운 메시지, new 메시지를 봤는데 이 new 메시지로 바꿔버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값이 바뀌겠죠. 그럼 저장은 누가 해야 돼? 게시글 저장, 보드 저장은 여기서 해야 되는 거죠. 주인인 부모가. 자, 그래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고 서로 통신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이뮤터블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 부분 고치면 안 되죠. 디스점 메시지는 누가 준 거예요? 부모의 데이터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이 부분이 있으면 안 되고, 디스점 마이 메시지 요거에 그대로 가는 거 맞아요. 자, 여기 상태에서 내가 1, 2, 3, send 이렇게 했더니 고쳐졌어요. 그럼 세이브는 부모에서 해야 되고. 됐나요? 자, 이번에는 시스터를 한번 불러볼게요. 그래서 브라더와 시스터 사이에 통신하는 거. 그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지금 이 부분 되게 복잡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갈게요. 홈에서 제이슨 데이터의 메시지는 제이슨 데이터라는 자체가 나의 멤버 변수야. 그러니까 내 거예요. 홈 거야. 근데 홈 거의 메시지를 바로 여기 전달해 줬는데 그거를 자식이 바로 고쳐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바깥쪽에서 바로 걔를 고쳐버리면 어디서 고쳤는지 나중에 찾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뮤터블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임시 변수를 하나 잡은 거예요. 임시 변수를 잡아가지고 이 값을 가지고 내가 수정을 때렸다. 그죠? 수정을 때린 다음에 send to home 했을 때 홈으로 내가 변경된 값을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는 그 값을 from brother이라는 값으로 받아가지고 내 메시지 값을 바꿨어요. 근데 내가 주인이니까 난 마음껏 바꿀 수가 있죠. 자, 요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시스터 한번 불러볼게요. 자, 시스터도 또 등록해야 되겠네. 자, 여기서는 from sister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하는 건데 from sister 해가지고, 자, 요번에는 from sister 값으로 이걸 또 바꾸고 from sister 값으로 brother한테도 전달할 거예요. 메소드 똑같이 from brother를 from sister로, 이것도 똑같으니까 뭐 달라질 거 없겠죠. 자, from sister는 sister도 또 이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만들게요. 홈에서 시스터 등록 안 했네요. 자, 여기가 시스터예요. 시스터에서 1, 2, 3 샌드 했더니 얘는 안 바뀌는 게 맞죠? 얘는 안 바뀌고 얘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3333 바뀌었어요. 자, 요 둘 사이도 이제 바꾸고 싶은 거야, 우리가. 요때 뭘 쓰냐면 이벤트 버스라는 거 써요. 자, 그래서 지금 부모와 자식과 부모 했고요. 형제들 간에 이제 할 건데 이벤트 버스라는 걸 만들어서 쓸 거예요. 이벤트 버스는 뭐냐면 이벤트 버스는 뷰예요. 뷰 객체를, 뷰 클래스를 이용해서 쓰는 거야. 자, 뷰를 이용해서 쓰면 뭐가 편하냐면 이런 식으로 막 부를 수가 있어요. 내가. 그 다음에 뷰니까 안에다가 메소드, 데이터 뭐 이런 거 다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를 main.js에서 내가 이벤트 버스라고 하나 등록할 거예요. 이벤트 버스. 이 뒷부분에다 갑시다. 자, 여기다가. 자, 이벤트 버스라는 거 하나 생성했어요. 생성해서 뭐 했다고? 익스포트 했다고. 왜 익스포트 했을까요? 이벤트 버스를 쓰는 놈한테서 다 임포트해서 쓰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익스포트 한 번만 해주면 나머지는 다 임포트해서 쓸 수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만 익스포트 했죠. 싱글톤이에요. 얘도 변하지 않는 이뮤터블이잖아. 그래서 이 처음에 뷰에서 했기 때문에 누가 누구한테 보내볼까? 시스터가 브라더한테 보내볼게요. 시스터가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벤트 버스를 가져다 쓸 거예요. import 이벤트 버스 from 어디 있어? 이벤트 버스는 어디서 익스포트 했어요? main.js에서 했죠. 자, JS는 생략 가능하고. 자, 그럼 이 이벤트 버스를 내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익스포트 해주는 이벤트를. 모두가 나의 자식들이야. 그러니까 그 자식들은 요걸 임포트 해가지고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요걸,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체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send to home에서는 어떻게 보낼 거냐면, 이제 이거 다 필요 없고요. 그 이벤트 버스에다가 바로 쏠 거예요. 자, 버스에 태워 보내는 거야. 자, 파리 한 마리를 버스에 태워서 부산까지 보내는 거죠. 그냥 파리가 날아갈 필요가 없잖아. 자, 여기에서 from sister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도 this.myMessage. 자, 우리가 시스터가 지금 브라더한테 보낼 거니까. 그래서 얘한테 임포트 하는 거예요. 임포트, 얘도 똑같아. 복사해 볼게요. 그래서 이벤트 버스를 얘를 그대로 on 하면 되겠죠. on은 어디서? 이벤트 리스너니까 한 번만 등록해 주면 돼. 그럼 create에서 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벤트 버스 $on 해가지고 그러니까 from sister. 시스터에서 on 값을 가지고 받는 거예요. 근데 얘는 받는 게 조금 달라. 콜백으로 받아요. 이벤트 리스너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뭐 그 메시지 리절트,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 볼게요. console.log 잘 왔는지. 자, 브라더의 on이다. 자, 뭐가 왔는지 한번 찍어 봅시다.
그래서 자 이제 시스터가 보낼 거예요. 123 112 딱 보냈더니 시스터 뷰에 emit 안 했죠? emit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봇에 태우는 거죠. send 메시지 갔고요. 자 브라더가 잘 받았죠? 지금 여기 브라더 자리에서 찍은 거니까. 그럼 브라더가 받아가지고 자기 메시지랑 바꿔볼게요. 브라더가 받아서 this. 마이 메시지였나요? 마이 메시지는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해서 send 했더니 바뀌었어요. 그죠? 이렇게 이제 컴포넌트 간, 뭐 어떤 지간이건 간에 emit 한 놈이 발신자고 on 한 놈이 수신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받든 상관없어. 난 모르겠어 누가 받는지. 하지만 난 보낼 거야. 이거예요. 됐나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뭐 헬로 월드도 받고 싶다 그럼 헬로 월드도 똑같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벤트 리스너 이거 달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시스터가 이렇게 보내는데 emit 해가지고 from 시스터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emit 하지 말고 그냥 이벤트 버스에다가 그냥 바로 실는 게 편해요. emit 귀찮으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벤트 버스에다가 여기도 뷰니까 똑같이 쓸 수 있다 그랬잖아. 메소드, 데이터, 뭐 크리에이트 뭐 다 쓸 수 있어요. 여기다 메소드를 하나 잡을 건데 여기다 from 시스터라고 하나 잡읍시다. 여기다가 m이라고 하나 받고 자 이러면은 from 시스터를 내가 쓸 수가 있겠죠. 그냥 콜 할 수가 있잖아. 이벤트 버스 점 from 시스터 이렇게 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여기 요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this 점 $emit 요 로직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에 태워 보내는 놈을 얘한테 맡기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 메시지가 아니고 지금 받은 값 m 값 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발송은 내가 이렇게 메소드 콜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emit 해도 되고요. emit 해도 되고 이벤트 버스 점 from 시스터 해가지고 my message. 그러면은 내가 누구누구 받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그냥 이 메소드 콜만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자, 똑같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메소드로 콜한다. 매번 emit 하기 귀찮으니까. 보통 받는 쪽은 어디예요? 홈에서만 주로 받겠죠. 홈이 받거나 아니면 받는 쪽은 정해져 있을 거고 받지 않는 쪽은 이제 이렇게 편하게 그냥 보내라. emit 해가지고 복잡하게 이렇게 쓰지 말고 그 얘기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 해도 마찬가지죠. on만 여러 개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참고로 그 여러 개 익스포트 할 때 나온 김에 제가 설명드리려고 여기 보면 익스포트 해가지고 콘스트 해가지고 이벤트 버스 이렇게 했죠. 요것뿐만 아니라 내가 또 다른 것도 익스포트 할 수 있어. 똑같이 익스포트 콘스트 뭐 AA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new 또 뷰야. 그럼 이 AA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임포트 할 수 있어. 임포트 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메인에 있는 거 여러 개를 임포트 한다. 그 구문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믹싱. 믹싱 하기 전에 참 요것만 해봅시다. 이 컴포넌트를 우리가 매번 등록하기 귀찮잖아. 그래가지고 여기 제가 링크 달아놨는데 이 유튜브 가서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어. 이 사람 말도 잘하고 뷰 컨설턴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찾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되게 많이 써요. 내가 그 컴포넌트 안에 컴포넌트들이 쭉 생길 거야. 생길 때마다 뭐 하고 있어야 돼요? 특히 홈 같은 경우는 이 짓거리 하고 있어야 돼. 이 짓거리 안 하려고 이제 컴포넌트 안에 있는 건 그냥 내가 아무 데서나 쓰게 하겠다. 또는 컴포넌트 안에 뭐 G, 글로벌 뭐 이렇게 프리픽스가 붙은 것들은 뭐 하겠다. 이런 거 할 때 쓰는 건데 컴포넌트 안에다가 이제 뭐 언더바 글로벌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언더바가 붙이는 이거는 관례상으로 외부에 노출을 안 시킬 거예요. 외부에 노출 안 시키고 그냥 내부적으로만 쓸 때만 이렇게 언더바로 시작해요. 클래스명이 JS명이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일단 해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해보고 그 다음에 main.js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필요 없어졌고요. 자, 어쨌든 이 글로벌.js를 만들었으니까 임포트 해야겠죠. 임포트 글로벌이라고 합시다. 글로벌 from 어디 있어요 얘는? 밑에 컴포넌트 밑에 언더바 글로벌이죠. 맞네. 자, 요 글로벌을 내가 임포트만 했을 뿐이야. 임포트 하는 순간 이건 다 타요. 어떤 펑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익스포트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이걸 다 타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진짜 타는지. 언더바 글로벌. Hello world is not defined in main. 아, 여기 헬로 월드 어디 갔어? 아, 여기 등록하는 것 이것도 빠져야 되죠. 자, 브라더 시스터를 다 탔네요. 자, 홈.view에서 브라더 시스터 투도 아이템 이거 다 없애버릴게요. 이제 임포트 한 거 이것도 필요 없고 이만큼도 필요 없죠. 이렇게 해서 에러 없이 잘 되죠.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글로벌 잘 탔어요. 그죠? 자, 글로벌 잘 탔고, 자, 뷰 필요하니까 갖고 왔고요. 자, 뷰는 여기서 뷰에 컴포넌트 등록해야 되니까 뷰를 갖고 온 거고, 그 다음에 어퍼 퍼스트 아까 했었죠. 우리 로다시에. 그 다음 카멜 케이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은 우리가 투두 아이템 이런 것도 대문자 TODO 대문자 아이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require 컴포넌트라는 게 있는데 이 require는 우리가 뭔가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갖고 오는데 컨텍스트는 어디야? 이 컴포넌트예요. 이 컴포넌트 내에서 내가 갖고 올 건데 내 컨텍스트는 지금 컴포넌트죠. 왜? 내가 지금 컴포넌트 안에 있잖아. 요 안에 있는 거 중에 자, 언더바 시작하는 거 빼고 내가 언더바 붙였으니까 뭔가 워드가 있어야 돼요. 알파벳으로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하고 확장자가 뭐라고요? 뷰라고. 그러면 누구겠어? 얘들이겠네. 그죠? 얘들을 내가 참조해 놓은 거죠. 임포트 한 거야. 참조해 놓고 그 참조해 놓은 놈을 참조하면은 뭐예요? 이 네 개가 지금 잡혀 있을 거고 요 네 개가 지금 여기서 걸렸죠? 걸렸고 얘의 키스 하면은 파일명들이에요. 키스의 퍼이치 루프 도는 거죠. 그래서 파일명을 한번 찍어볼까? console.log 파일 네임은 자, 한번 찍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아, 브라더 이렇게 4개 찍혔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요 글로벌 그 다음에 requirement 컴포넌트를 가져와요. 여기 지금 뽑아온 놈 있죠? 요 4개, 요 4개 중에서 이 파일명 처음에가 뭐였어요? brother.view였어. 그럼 brother.view를 갖고 왔죠? 그죠? 컴포넌트 컨피그는. 그러면은 이 소스를 다 갖고 온 거예요. 컴포넌트를 갖고 왔으니까. 그래서 이 소스를 컴포넌트 어쨌든 컨피그 요 자리에 지금 넣을 거거든요. 자, 컴포넌트 컨피그에 디폴트가 있겠네. 그러니까 익스포트 디폴트 하니까 디폴트가 잡혔네요. 네. 그래서 디폴트가 잡혔고 컴포넌트 네임은 파일명을 리플레이스 해가지고 파일명에 점점 있는 건 없애고요. 점 앞부분까지 앞부분이죠 요거. 점 앞부분까지를 없애고 점이 있으면 그 다음에 점 뒤에 워드는 뭐겠어요? 확장자겠네. 그러니까 점 뷰 이 부분을 없애겠죠. 점 뷰를 없애는 과정을 한 거예요. 없애고 뭘 바꿨어요? 카멜 케이스 바꿨으니까 투도 대문자 i만 바뀌었겠죠. 거기에서 어퍼 퍼스트 하면은 t도 대문자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등록했던 그 투도 아이템이라고 이제 우리는 뭘 쓸 수 있냐면 홈에서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투도 아이템이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투도 아이템 그죠?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컴포넌트 만들고 이제 계속 등록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자, 믹스인 하고 오늘 끝낼게요. 자, 유틸리티 만드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utils.js를 우리가 만들 건데 믹스인으로 만들 거예요. 원래 믹스인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믹스인 폴더, 믹스인스라고 폴더 만들어서 보통 하는데 저는 그냥 여기다가 utils라고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utils에는 뭘 만들어 보지? 네, 그래서 똑같이 할 건데 메소드에다가 뭐 시스터라는 거 하나 만들어 볼까요? 시스터는 여기 m을 받아 가지고 리턴 뭘 하냐면 누나가 m을 보냈습니다. 요렇게 그냥 리턴하는 함수가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이 메소드를 여기저기서 막 다 쓸 거야, 내가. 그러려면은 귀찮잖아요. 이거를 일일이 다 부르기. 어쨌든 한번 써볼게요. 홈 여기서 쓰려니까 임포트를 해야 돼요. 자, 일단은 등록하는 것부터 보여주고 등록 안 해도 되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임포트 utils 얘도 어떻게 했지? 익스포트 콘스트로 했죠. 콘스트 했으면 요 이름으로 익스포트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이름으로 받는 거야. 그럼 utils 자, from 어디서? 골뱅이 밑에 바로 utils죠. 자, 여기서 받았어요. utils 받아가지고 아까 from sister 요 부분을 제가 한번 감싸 볼게요. sister라는 함수로 이렇게 감싸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냈을 때 from sister 이거 안 보내죠. from brother에서 바꿔야 돼. 시스터는 지금 딴 데로 보내죠. 이벤트 버스로 태워 보내니까 여기서 한번 보내볼게요. 딱 보냈더니 시스터 is notified네요. 시스터 등록을 안 했죠. 임포트만 해놓고 등록을 해야 돼요. 믹스인이니까 어떻게 쓰냐면 믹스인은 믹스인스 해가지고 이렇게 등록하면 돼요. 그럼 utils 이렇게 하고 보냈더니 자, 하여튼 누나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뜨는 거죠. 그러니까 this.sister라는 거는 내 메소드에 없는데 이 sister라는 함수는 어디 있는 거예요? 믹스인의 utils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했으면은 되게 편한데 매번 이렇게 할 거면 내가 그냥 만들어 쓰지. 그죠? JS 하나 임포트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믹스인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믹스인스라고 내가 등록할 수 있어요. 글로벌로. 그래서 main.js에서 임포트하고 여기서 한번 등록해 놓으면 다 쓰는 거야. 모든 곳에서. 이러려고 쓰는 거예요. 홈에서 했던 거 이 부분은 이제 다 필요 없고요.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죠. 깔끔해졌어요. 홈에 하나도 없어졌네. 그 다음에 main.js에서 이제 임포트 utils 임포트 한 다음에 이렇게 해버리면 믹스인으로 다 등록되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그래서 홈에서도 아까 믹스인 했던 것도 이것도 필요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했더니 처리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utils에다가 이제 하나씩 만들 거예요. 여러 군데서 쓰는 함수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쓰시면 돼. 그러면은 main.js에서 그냥 내가 등록하고 그냥 쓸 수 있다. 그럼 utils에다가 펑션만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 되겠죠. 메소드 뒤에만. 그래서 그냥 이 메소드들은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메소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한 걸 가지고 한 번씩은 해보셔야 돼. 그래야지 내일 이제 설문 시스템 만들 때 안 헷갈릴 거예요. 설문 시스템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그냥 쭉쭉 만들어 나갈 거예요. 같이 우리가 막 얘기하면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분 이쪽 개념이 없이 그냥 막 얘기하면서 말씀 수가 없어요. 여기서 뭐 쓸까요? 제가 막 물으면 아 그거 쓰시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들 거니까 한번 복습 잘 하시고 내일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고생했어요.